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실록 20년 1438년 12월 15일에 보면은 우리나라 풍속은 비록 성이 같을지라도 본관이 다르면은 서로 혼인하면서 말하기를 같은 성씨가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실제로 조선시대는 본관이 다르면 같은 성씨가 아니었어요. 같은 혈족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같은 혈족은 본관이 같아야만 같은 성씨 혈족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에 없어진 동성동본 불혼법, 거기서도 그게 알 수 있는 거죠. 성씨 같은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본관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종주에게 실제적인 통제권을 부여를 했고 본관에서 이탈하지를 못하게 했어요. 이탈자가 있으면 잡아가지고 본관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본관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씨하고 본적을 합쳐놓은 형태다. 그리고 본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거주 이전을 지금은 뭐 아무데나 내 마음 드는 대로 뭐 제주도 가서 살고 싶으면 제주도 가서 살고 서울 가서 살고 싶으면 서울 가서 살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가보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거주 이전이 불가했어요. 자유롭게 이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주지를 방과 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전국을 말할 때 방방곡곡 이렇게 말하죠. 이 방방이 방방곡곡인데 이 방이라는 것은 양인들이 사는 마을을 방이라 그러고 천인들이 사는 마을을 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방방곡곡 그 말은 전국에 양인이 사는 마을, 천인 사는 마을을 망라해서 전체, 이게 방방곡곡인 거죠. 근데 거주지가 바뀌면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곡에 사는 사람이 방으로 이사를 가버리면은 그걸 허용하면은 양인이 사는 방과 천인이 사는 곡의 그 위계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을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그 이유가 거주지가 옮겨지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지금도 북한은 평양에 사는 주민하고 저 함경호 사는 주민하고 신분이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그래 되는 거죠. 그리고 천민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객지에 가서 정착해 살 수가 없어요. 거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양반이 객지로 옮겨가면은 그 자기 양반으로서 위상을 잃어요. 양반이니까 돈은 일부 있다 하지만은 그 위상은 상실해요. 왜냐하면은 남들이 근본 없는 사람이라 그래. 근본 없는 사람. 지금도 그 일부 나이 든 사람들은 근본 없는 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본이 없다는 얘기는 원래 뿌리가 양반 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양반이 객지로 옮겨가면은 자기 근본을 부인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위상을 그 객지로 옮겨가서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물증이 있어야 돼요. 그 물증이 뭐냐? 족보와 교지, 체지 이런 것들이에요. 교지나 체지는 빚을 했다는 근거고 족보는 내 혈통이 양반의 혈통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주, 실제로 일어났던 거주 이전이 어떤 게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처가살이 첫째. 이 처가살이는 어떻게 객지에 가서 처가살을 할 수 있느냐? 처갓집이 기득권자예요. 그 동네에서는 떵떵거리고 사는 집안이라 이 집 사위니까 당연히 보장을 받겠죠. 우리나라의 오래된 집성촌은 전부 처가살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양반 가문의 입향,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 들어가서 사는 사례는 전부 처가살이에요. 전부 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하나가 이제 지방관이 은퇴 정착하는 게, 거기에서 관리를 하던 그 말하자면 수령이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 정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그 자리 수령이던 사람이니까, 쉽게 말하면은 남은 도호부사가 벼슬을 버리고 남원에 정착을 하면 어제까지 남원 부사였던 사람이니까 보장이 되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전주철씨 알렘사공파 사천이평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알렘사공 최용생 이분이 진주 목사를 하시고 중간에 이제 목사를 은퇴하고 그 진주의 관할지인 사천에 입향을 하신 거죠. 이거는 엊그제까지 진주 목사였으니까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조선 말이 되면은 그 천민이 돈을 벌어서 신향이 되죠. 이 사람들이 매보 돈을 주고 족보를 사요. 사가지고 신향이 된 사람이 자기 동네에서 살면은 남들이 다 알아. 저게 원래 천민인데 족보 사서 양반됐다. 아니까 행세를 못 해요. 그러니까 객지로 옮겨가 가지고 양반 행세를 하는데 그 신향이 되는데, 이거는 순전히 돈이죠. 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이건 조선 후기에 와서, 조선 말기쯤 와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던 것이 이제 갑오개혁 이후가 되면은 양천이 사라져요. 양반 쌍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 이전을 따질 필요가 없어. 방냐 고기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양천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지만은 돈 없는 천민은 거주 이전이 불가능해.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민족법이 시행되면서 개성제, 모든 국민을 다시 한번 개성제를 만드는데, 사실 이때 개성제는 그 노비, 성이 없는 노비들이 성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성이 있었으나 천민으로 살면서 성을 잊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다시 다 성을 찾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본관이 발생했는데, 제가 수많은 본관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주철씨가 여러 개 생겼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주철씨라 하는데 족보에는 안 올려줘. 근데 호적에나 전주철씨라 적었으니까 전부 새로운 전주철씨가 생긴 거죠. 이걸 이제 투탁이라고 말하죠, 흔히. 그리고 이제 근세에 와서 기화인, 한국으로 외국인이 들어와서 기화인이 많이 생기면서 신규 새로운 본관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성시 본관 추이를 보면은 1985년에서 2000년으로 갈 때 25%가 증가를 하고, 2000년에서 2015년까지 15년 동안 18%가 증가해요. 이렇게 본관이 많이 증가하는데, 이거는 주로 기화인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이죠. 본관의 변천은 신생본관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요. 기화인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전통본관은 자꾸 줄어들어요. 본관 투탁으로 통합이 되니까. 근데 옛날 조선시대 이때는 본관 투탁을 하면은 그 작은 본관이 없어졌는데, 전통본관은 자꾸 줄어들어요. 본관 투탁으로 통합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본관들이 큰 본관, 작은 본관이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됐었는데, 이게 자꾸 줄어들어요. 이렇게요. 자꾸. 이래가지고, 원래 이 중간을 구성하던 이 본관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본관 투탁을 하고 큰 본관으로 합쳐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큰 본관만 남고 작은 본관이 다 없어진다, 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도 전주철씨도 문성공개, 문열공개를 통합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화수에 가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뭐 명확한 고증 없이 통합하는 것은 환부역조의 폐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거족으로 꾸며서 명문거족을 만들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걸 버려야 돼요. 이상 본관의 변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그 시족사의 배경이 되는 역사에서부터 성시 본관까지를 살펴봤는데, 다음에는 그 전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국 성씨의 그 특이성, 어떤 특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성씨는 본관이 진짜 성씨예요. 그리고 이 성씨는 혈통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혼인을 한다거나 죽은 뒤에까지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뭐 살아생전에도 성을 바꿀 수도 있게 된 거가 있는데 엄청난 뭐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